추워라. 추울 때는 온풍기지. 추워. 만원 돈 나겠네. 안녕하세요, 태그 홈입니다. 불과 얼마 전 가을옷을 꺼내 입었던 것 같은데 가을도 지나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해 단풍 구경도 못했는데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바로 난방비인데요. 작년 저희 집 겨울 내 아파트 관리비를 살펴보면 추워지는 10월부터 서서히 난방 사용량이 오르다가 1월에 정점을 찍고 다시 조금씩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돼!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연말이라 돈 나갈 곳도 많고, 이럴 땐 한 푼이라도 아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준비했으니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실내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온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50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겨울에 이 정도 온도면 춥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외부의 찬 곳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은 따뜻하다고 느끼질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애기들 있는 집은 지나치게 실내와 실내의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 오히려 애기의免疫力이 떨어져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만약 신생아가 있는 집이라면 22도가 적당한 실내 온도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 실내 온도에서 춥다고 느껴지면 내복, 수면 양말, 겉옷 등으로 보온을 해주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겠죠. 실내 온도가 1도 낮아질 때마다 약 7%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적절한 실내 온도는 건강에도 난방비 절감에도 좋다는 사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는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 주변에 온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을 두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난방비를 많이 아낄 수 있는데요. 적어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하고 난방수를 교체해주며 보일러 통 아래에 있는 보일러 피터를 분리하여 물로 깨끗이 씻어주면 보일러의 효율을 올려주고 연료비를 10%가량 절약을 해주니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하기 전 보일러 점검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각종 블로그나 뉴스를 보면 외출 시엔 보일러 모드를 외출 모드로 하라고 하는데, 외출 모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동파 방지를 위한 기능으로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보일러가 작동이 되게끔 하는 기능인데요. 외출 모드로 낮아져 버린 온도를 다시 적정 실내 온도인 18도에서 20도까지 올리려고 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외출 모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여행을 간다거나 집 단열 상태가 좋지 않아 유달리 추운 집의 경우는 외출 모드보다는 보일러를 아예 꺼두거나 설정 온도를 확 낮추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일러의 온도는 적정 실내 온도에 맞춰두고 항상 켜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에 보일러 밸브를 잠가 놓으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지 않는 방의 문을 닫아서 그 방의 차가운 기운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으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장기간 가동을 하지 않게 되면 밸브가 고장날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동만 시키고 바로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이는 여름에 에어컨 사용 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용해 시원한 바람을 좀 더 빠르게 순환시켜 줌으로써 전기세를 아끼는 원리와 같은데요. 가습기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로 공기의 전환이 빨라져 열의 전달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적정 습도인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좋으며, 혹시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가습에 좋은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무래도 건조한 겨울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습기를 하나 장만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어떤 가습기를 사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놨으니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난방 중이라면 이젠 이 난방열을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합니다. 난방열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단열 에어캡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에어캡을 자세히 보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볼록볼록한 부분을 창문 쪽으로 붙여주시는 게 열차단에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집안 창문 아무 곳에나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은 피해주시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문에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캡이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열만 차단해주는 게 아니라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열도 차단해주기 때문인데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은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게 해주고 밤에는 커튼을 이용하는 게 열차단에 효율적입니다. 요즘은 단열 스프레이라고 해서 에어캡 대신 창문에 뿌리는 제품도 있는데요.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걸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틀 바람막이입니다. 요즘 창호들이 잘 만들어져서 외부 공기를 잘 차단해 주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다 막아주지는 못하는데요. 창문을 닫아 놓는데도 이곳이 깨끗하지 않다면 창문 사이로 바람, 먼지 등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이고 밖에 찬 기운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창틀 바람막이를 이용해 바람 통로를 막아준다면 열 손실을 조금이나마 더 막아줄 수 있으며 샤시와 창문틀 사이 부분도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니 풍지판을 이용해 막아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집은 거실에 있는 창호틈 사이로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 가운데 큰 유리를 기점으로 좌우 위아래 모든 곳에 바람막이를 붙여놓고 풍지판도 4군데 작업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하고 나니 바람이 덜 들어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돈을 조금 더 투자하셔서 반문과 현관문에도 문풍지 작업을 해주신다면 첫 번째는 수도꼭지 방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수도꼭지. 여러분은 수도꼭지 잠글 때 냉수, 온수 어느 쪽으로 잠그시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물을 사용하고 난 후에 수도꼭지를 냉수 쪽으로 닫아놓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수도꼭지가 잠겨있을 때는 온수에 있든 냉수에 있든 상관이 없지만 만약 온수 쪽으로 놔둔 상태에서 그대로 수도꼭지를 틀게 되면 자동으로 보일러가 돌아가겠죠. 보일러가 돌아가잖아. 다 돈이지. 두 번째로는 바닥에 러그나 카페트를 까시면 좋은데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을 오랫동안 머금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뻐진 인테리어에 덤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 되겠죠. 세 번째는 상황에 맞는 보조 난방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건데요. 욕실 같은 경우 한겨울에 샤워 좀 하려고 하면 한기로 인해 너무 추워 뜨거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샤워 전 전열기를 이용해 욕실 온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준다면 온수 이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전열기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무실 때는 온수매트, 전기장판 이런 전열기보다는 요즘은 발열 매트 혹은 발열 이불이라고 해서 사람의 온기를 흡수해 자가 발열되는 기능성 솜을 이용한 제품들이 인기인데요. 저도 재작년까지 전기 매트를 쓰다가 전자파가 걱정돼서 작년에 발열 매트 2장을 구매했는데요.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만큼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반 매트보다는 확실히 따뜻합니다. 적절하게 보일러와 같이 이용한다면 굳이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를 쓰지 않아도 되니 전기도 아끼고 전자파로부터 해방도 되고 꼭 먹고 알 먹기네 그랴. 지금까지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은 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집이 남쪽 방향이고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면 나가는 열만 잘 잡아준다면 난방비를 많이 아낄 수 있으며 애초 집을 지을 때부터 단열 공사에 신경을 많이 쓴 집에 거주하신다면 그렇지 않은 집보다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 무엇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와 특징을 잘 파악하시고 앞서 설명드린 난방비 절약 방법과 같이 연구해 보신다면 올겨울 조금이나마 더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가운데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밑에 엄지척도 꾹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